우선 제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댓글 달아주신 구독자분들, 그리고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까지 많은 응원이랑 예쁜 댓글들, 그리고 이벤트 참여 댓글들 전부 다 잘 읽어봤고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지금 뭔가 막혀있는 것 같고 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제쯤 나한테 이 막힌 운이 풀리고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날지 그 시기적인 이야기, 그리고 어떤 막힌 운이 어떻게 풀리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카드 4장 준비했고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시는 파일 골라주시면 됩니다. 시간 드릴 테니까 천천히 골라주세요. 그러면 1번 카드 뽑으신 분들부터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의 막힌 운 어떻게 풀릴까요?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빨리 탈출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저항하고 이겨내고 싶고 극복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좀 빨리빨리 기적처럼 마법처럼 나한테 반전처럼 이 상황이 그냥 끝나버리고 좋은 일이 갑자기 닥쳐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나의 내면이 바뀌기보다는 나의 외부적인 상황들이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잘 풀렸으면 좋겠다. 사실 지금 가장 지쳐있는 거는 여러분의 마음인데, 여러분의 마음을 돌보지 않은 상태로 외부적인 환경이 바뀌면 내 마음도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이 벗어나는 거는 외부적인 것들이 일단 1차적으로 해결이 되어야지 나한테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올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일단 나한테 돈이 있으면 내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할 거야. 일단 나한테 사랑이 오면, 내가 연애를 하면,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오면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변하는 거를 한번 고려해 볼게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훨씬 더 많은 거를 저도 알고 있어요. 저 역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내 마음이 바뀌면 외부적인 것들이 바뀐다는 이 순서를 착각하시고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현재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 그러니까 더 많은 부, 더 많은 명예, 아니면은 연애, 남자친구, 여자친구, 연애,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이 집중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1차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Remain Positive 카드가 나왔죠.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노홍철 씨가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이 말이 굉장히 핵심에 가까워요. 내가 바뀌면은 나의 주변이 행복하게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시련이 다가와도 웃기만 하나요? 라는 말이 절대 아니고,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들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은 나의 행복에 맞춰서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를 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여러분이 먼저 주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막혔던 운이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카드가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세요. 지금 제 유튜브를 볼 수 있게 해주는 핸드폰, 그 다음에 뭐 컴퓨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그 공간, 지금 입고 있는 옷, 여러분이 전부 다 소유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막힌 운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카드가 나왔네요. 사실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뭐 3달, 6개월, 1년 이런 것들에 대한 시기가 나왔다기보다는 지금 당장 여러분이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바꾸기 전에 여러분 내면에서 굉장히 많은 의심과 질문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바뀌면은 내 주변에 있는 것들도 바뀔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행복하다고 나를 세뇌시키는 거 아닌가? 현재 나의 상태와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괴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바라는 상태, 돈이 많고 풍요롭고 행복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 상태는 내가 바라는, 내가 지금 가지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에서 오는 괴리감.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풍요롭고 하는 것들을 바라기는 하지만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뿌리 깊은 믿음이 있다는 거죠. 힌트 카드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먼저 주는 것, 여러분이 먼저 누군가한테 주는 것을 선행을 해라 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우주에는 법칙이 있죠. 내가 누군가한테 뱉은 말, 내가 누군가한테 한 행동이 나한테 7배가 되어서 돌아온다 라는 우주의 법칙이 있는데 1차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여러분에 대한 칭찬을 스스로에게 해줄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내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조금 오글거려요, 좀 못하겠어요 하신다면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말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7배가 되어서 돌아오는 우주의 법칙이 강력하게 여러분한테 작용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막혀있던 운이 풀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카드 추가적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특히 아쉬워하는 부분이 금전적인 부분, 특히 직장, 돈, 학업에서의 성취 같은 부분이라면은 그것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전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처음에는 네이버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어요.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 맞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스스로에 대한 고민이랑 의심을 떨칠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나한테 나 잘하고 있어. 나는 왜 이렇게 잘하지? 나는 왜 이런 일에 이렇게 열정이 많지? 나한테 왜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들이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되면서 여러분의 막혀있던 운이 금전적으로 특히 어떠한 성취감으로 보람이 되는 보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온다 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긍정적인 생각. 1차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이 안 들 때 어떤 걸 하면은 좋냐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예능을 봐요. 예능 프로그램. 저 무한도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약간 뭔가 기분이 다운되어 있고 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을 때는 저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 불만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불만이 올라오는 거를 얼른 알아채죠. 아, 내가 지금 또 불만을 가지고 있었네. 불만스러운 상황이네. 근데 나는 이렇게 불만스러운 상태로 오랫동안 시간을 지체하고 싶지 않아. 그럼 뭘 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저는 무한도전을 본다거나 제가 좋아하는 아이유의 노래를 듣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기분을 얼른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웃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놀랍게도 모든 것들이 그냥 굉장히 편안하고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여러분이 기분이 다운될 때, 뭔가 나한테 잘 안 풀리는 것 같을 때, 아,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네를 알아차리시고 여러분이 그 순간 웃을 수 있는 것들을 접하면은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다고 카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 1번 뽑으신 분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웃는 일들을 찾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2번 카드 뽑으신 분들, 여러분의 막혀있는 운 언제 어떻게 풀릴까요? 아, 열정이 넘치시는 이번 분들.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사실 별로 그렇게 상황이 나쁘다, 뭐
굉장히 절망적이다, 비참하다, 처참하다 하는 상황은 아니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운은 막혀있는 상태가 아니신데요. 운이 막혀있는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지금 뭔가가 굉장히 잘 풀리고 있다면, 혹은 뭔가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이 상황이 최선이 맞나? 여기에서 뭔가 잘못되는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불행이 닥쳐오면 어떡하지? 고꾸라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들을 미리 하고 계시는 분들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카드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 카드가 딱 나와버렸죠.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걱정하는 일들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카드. 그리고 여기에서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거나 조금 더 도움을 받고 싶다, 내가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 건지 조언이 필요하다 하신다면은 남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뭔가 시작한 사람들이네요. 뭔가를 결심해서 그 일을 굉장히 열정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이 굉장히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을 하니까 이 일이 내 인생의 정답이 아닐까봐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나인 오브 완즈 카드도 굉장히 좋아요. 이 나인 오브 완즈 같은 경우에는 승리 직전의 카드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은 경험들, 그러니까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하는 일들을 반복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경험치가 쌓여져 있고 여러분의 레벨이 쌓여져 있는 카드다. 저는 좀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사실 승리는 여러분이 인식하는 순간부터 승리예요. 내가 결국에는 해냈구나, 내가 결국에는 이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 일을 시작했다는 거, 내가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승리구나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한테는 사실 막혀있는 것들이 없어요. 막혀있는, 정체되어 있는 것들이 전혀 없고, 굉장히 칼같이 그냥 스트레이트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무엇이 걱정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들, 비록 그게 사람이다 보니까 그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굉장히 걱정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 일을 할 때 느껴지는 순수 에너지 있잖아요. 열정, 사랑, 애정, 이것들을 잊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이 순수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러니까 애정이 느껴지는 이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승리감이거든요. 이 일을 하는 것 자체에서 행복을 느끼세요. 그 순간 여러분이 생각하는 뭔가 운이 막히면 어떡하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 고꾸라질 것 같은 불안감이 한순간에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카드가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행동하고 있는 그 걸음걸음이 전부 다 여러분의 자산이 되고 있고 경험치가 되고 있고 레벨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 간에 그 일을 즐기면서 하는 거, 그 일 자체의 행복을 느끼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운의 흐름에 굉장히 큰 초석이 될 거예요. 승리는 사실상 결과가 아니라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지금 이 현재 상태, 이 진행 상태, 이거 자체가 승리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했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한테 그 다음에 있을 결과가 더 좋으려고, 이 결과가 더 값진 것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결과가 실패를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애정을 가지고 있고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면은 지금 하고 있는 행위 자체에 집중을 하고 포커스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현재를 즐기고 여러분이 순수 열정을 느끼는 그 일을 열심히 할 때 일어나게 될 좋은 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약간 창의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유튜브를 찍으시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글, 그림, 예술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노래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여러분의 상상력, 여러분의 창의력이 굉장히 요해지는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뭔가 정신이 갉아먹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부담하고 있는 게 혼자 너무 많은 일을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상력을 사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예술적인 감각을 더하는 일들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게 좋아서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자꾸 현실에서 딸려오는 어떠한 보상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예술적인 것도 자꾸 막히는 것 같은, 슬럼프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원래 어떤 것들을 그리고 싶었을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내가 남들한테 전하고자 했던 게 어떤 것들일까? 라는 그 순수 의식, 애정, 열정, 거기에 다시 나의 마음을 돌려서 그곳으로 정착을 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굉장히 도발적이고 섹시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예술이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남들의 질투를 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작업에 다시 착수하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술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창의력과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계신다면은 사실 번아웃이랑 슬럼프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들을 자꾸자꾸 쓰면서 바깥으로 표출해야 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번아웃이랑 슬럼프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번아웃이랑 슬럼프가 없이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대해서 고뇌하고 이야기가 잘 안 풀리는 것 같다, 작품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번뇌하는 그 모습마저 여러분은 이미 예술가라는 거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상실감에서 어떠한 예술을 뽑아낼 수 있는지 이것들까지 최대한 활용을 해보면은 여러분은 사실상 앞에 거칠 것이 없는 분들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카드가 나온 것 같네요. 제가 작가로 활동을 할 때 굉장히 공감을 했고 굉장히 좋아했던 예술가는 반 고흐였어요. 그렇게 반짝반짝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는 그 사람조차 자신에 대해서 항상 의심하고 탐구하고 또 나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반복하는 거를 보면은 사실상 모든 위대한 예술가들이 그와 똑같은 심정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반 고흐와 다를 바 없는 예술가라는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카드가 나온 것 같네요. 여러분의 미래에 어떠한 불안한 것들을 상상해서 창조해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만 창조해서 만들어 나가면은 여러분의 현실이 꼭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여러분의 바퀴는 언제 풀릴까요? 와.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연애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연애 아니면 대인관계, 어쨌거나 인간관계, 그것도 애정이 좀 가미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들. 일단 여기에 사자자리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카드.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거나 여러분의 자존심을 후려치는 말들을 하고 있다면 그걸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된다라는 카드가 일단은 나왔어요. 뭔가 연애적으로 막혀있다, 연애운이 막혀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우리 3번 분들은. 최근에 누가 좋아졌는데 그 사람이 영 나한테 관심이 없어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누구를 새로 좋아하고 싶은데 나의 외부적인 환경들이 별로 나를 그렇게 지지해주는 것 같지가 않고 내가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오는 일이 없다거나, 여러분은 일단 완성형 인간이에요. 여러분 혼자만으로도. 여러분이 혼자서 너무 괜찮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지 여러분은 연애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사실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시기도 해요. 혼자서 잘하는 것도 많고 재능도 많고 제주꾼의 천재에 약간 혼자서 완성형이신 분들이라는 느낌의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연애를 하고 싶다면은 사실 여러분이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야만 연애가 성사가 돼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눈길이 가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하면은 실제로 사귀어 보면은
잘 안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이 어떠한 한 면을 보고 누군가를 좋아하기 시작해서 저 사람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영 마음이 없다? 여러분이 그 사람의 어떠한 면을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다. 근데 만나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만나기 전이랑 좀 변한 것 같아. 예전에는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던 사람이 굉장히 소홀해지고 나를 좀 함부로 대하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을 갉아먹는 것 같은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사실 이 사람은 여러분이랑 맞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는 카드가 좀 나온 것 같거든요. 우리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시기 카드를 바로 뽑아보고 계속해서 리딩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막혀있는 운 언제 풀릴까요? 언제 풀릴까요? 바닥에 카드에 식스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는데 지금 6이라는 숫자들이 굉장히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러버스의 6, 식스 오브 완즈, 식스 오브 소드. 여러분이 원하는 게 만약에 사랑이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걸맞는 사랑이라면은 너무 급하게 누군가를 만나려고 한다거나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영 뭔가 아닌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좋은 상대방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이 순간에 필요한 거는 뭐다? 여러분은 몸에 힘을 빼시고 저항을 최대한 줄이시는 게 필요해요. 그냥 상황이 한번 어떻게 흘러가나 보자 하는 식으로 그냥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용을 써야지. 내가 이 관계를 놓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내 자존심을 갉아먹으면서까지 노력해야지만 이어지는 관계다 라고 하시면은 여러분이 1인칭 시점이 아니라 3인칭 시점으로 나와서 가만히 관찰하면서 쳐다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나한테 좋은 사람은 나한테 끌려오게 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천천히 힘을 빼고 특히나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어떤 자존심적인 상처를 많이 주고 있다면 여러분한테 어떤 나쁜 말들 또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너무 많이 주고 있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손을 한번 놔보세요. 그 사람이 그래도 내 손을 잡고 있는지. 여러분이 사실 여러분 무의식 속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항상 내가 더 좋아하지? 왜 나는 연애를 못하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러지? 저 사람은 왜 나를 안 좋아하지? 라는 생각들을 너무 무의식 중에 많이 하게 되면은 그것이 사실로 내 무의식에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왜요? 아, 나는 연애를 못하는구나. 아,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연애, 여러분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과 안정적인 연애를 할 수 있는 게 사실이고 내가 안절부절 안달복달 하지 않아도 아주 좋은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6이라는 숫자를 기억을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자존감을 스스로 채워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누군가가 나를 먼저 좋아하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먼저 좋아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여러분을 먼저 좋아하는 것도 너무 당연한 일이고 여러분이 안정적인 연애를 하고 싶고 나를 사랑해주는, 나만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도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하게 믿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여러분이 완성형의 인간이고 재간동이고 천재적인 사람들이고 사랑꾼이라는 거를 여러분 스스로 너무 많이 놓치고 있고 잊어버린 것 같은 느낌들이 많이 나온 카드가 있다는 거죠. 6이라는 숫자, 6주, 6월 또는 6개월. 여러분 내면에 있는 사자 같은 자존심이 강한 프라이드를 다시금 되찾아야 하는 모습이 많이 나온 카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내가 애정운이 막혔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내 운을 가로막고 있는 건 여러분의 너무 낮아진 자존감 때문이 아닌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카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4번 카드 뽑으신 분들, 여러분의 기분 부를까요? 와우. 사실상 여러분들은 이제는 과거를 좀 잊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과거의 어떠한 인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의 트라우마일 수도 있고 그러한 상처들을 이제는 딛고 무브 온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아직은 좀 잔잔하게 우울감이 잔여물처럼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는 계속 이렇게 우울하게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주저앉아서 울고 있지만은 않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근데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내려놓으면 좋을지, 사실 이게 나의 자산인 것만 같은데 내가 이것을 두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다. 거기에 대한 힌트 카드로 여기에 여러분의 꿈에 대한 믿음을 좀 가져보세요 라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여러분이 그냥 하고 싶은 일, 여러분이 열정이 느껴지는 일, 그거를 하면 내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취미생활이어도 상관없고 뭔가를 배우는 거여도 상관없고 뭔가 창의적인 일을 하는 거여도 상관없고 막연히 그거 한번 해볼까? 나도 그거 하면은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나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어떠한 일을 여러분 만약에 지금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당장 실천을 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오랫동안 소망해 왔던 일인 만큼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한번 실천을 해봐라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여러분의 운이 막혀 있는 거는 지금 여러분이 한 곳에 앉아있기만 해서 라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이 고여져 있고 뭔가를 시작조차 못하겠는 그런 감정적인 상태,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탈피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행동을 하셔야 돼요. 뭔가를 실천을 하셔야 돼요. 뭔가를 실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거를 하세요. 가능하면. 뭔가 베이킹을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은 그거를 직접 가서 사와서 베이킹을 해보고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이러는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유튜브 한번 해보고 싶었다 하신다면은 그냥 핸드폰으로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거 찍어 나가면서 편집하면서 직접 실천을 해야지 여러분이 꼬여있던, 앉아만 있던, 묶여있던 운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보라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카드인데, 보라색은 마법적인 힘을 상징하는 색깔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손에 마법 지팡이가 쥐어지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운이 풀리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갑자기 쏟아지는 이 수많은 기회들과 풍요를 여러분이 한껏 누빌 수 있다. 여러분이 우울하지만 지금 누워있는 그 자리가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아주 약간의 금전이 너무 아쉬워서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뭔가를 움직이고 실천을 하고 직접 만들고 쓰고, 그것이 무엇이든 실천을 하기 시작해야만 한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운명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면서 약간 금전적인 물질적인 보상의 형태로 첫 번째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여러분이 실행을 할 때 여러분이 스스로 막아놨던 운을 여러분 스스로 깨트리고 나오면서 그토록 원했던 물질적인 보상들을 하나씩 하나씩 손에 쥐게 된다는 거죠. 이 물질적인 보상이라는 게 반드시 돈의 형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어낸 결과물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서 움직인 그 시간들이 변화된 미래를 가지고 오면서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기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꿈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는 누군가한테 인정받기 위한 꿈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즐겁고 내 스스로가 행복한 그런 꿈, 그게 뭐였는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일을 할 때 느껴지는 나의 행복한 감정에 집중을 할 것.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고여있던 여러분에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만큼 뭔가가 들어오는, 말 그대로 운이 완전히 풀리는 경험을 할 수 있겠다라는 카드가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의 운을 가로막고 있는 거는 그냥 운이 막혀 있던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묶어놨던 거예요. 여러분의 운을. 이 엉켜있던 운을 풀려면 여러분이 자리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는데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막연히 너무 하고 싶었던 그 일을 찾아서 해볼 것. 그 일의 전문가가 되지 않아도 되고 그 일의 마스터가 되지 않아도 되지만 뭔가를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한테 그 다음 레벨이 순차적으로 찾아오면서 꼬여있던 운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다는 거죠. 우리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를 조금 볼까요? 조언 카드. 사실 어떤 과거에 너무 깊은 상처가 있거나 고통이 있으면 그거를 떨치고 일어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저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인생의 멘토 같은 분이 계시나요?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약간 헷갈린다,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여러분이 굉장히 신뢰하는 또는 여러분의 롤모델 같은 분의 이야기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살짝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저지먼트 카드랑 여기에 지금 여사제 카드가 굉장히 꼬여있는 것 같은 뱀의 카드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혹시 혈액순환 쪽에 약간 문제가 있으시다거나 여러분의 혈액순환이 그렇게 원활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있거든요. 필라테스나 요가 운동이 여러분한테 아주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부가적으로 드네요. 당장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하신다면은 요가나 명상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고, 나의 몸 안에 있는 피를 굉장히 원활하게 흐르게 해준다, 내 안에 혈액들을, 내 안에 있는 세포들을 편안하게 흐르게 해준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은 또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어떠한 순환이에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이 누워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뭔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뭐 홈카페를 한다거나 홈베이킹을 하신다거나 여러분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은 그것을 차근차근 진행을 시켜보는 거, 실행을 해봐야 된다는 거, 그래야만 여러분의 운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아요. 당장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명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의 심리를 누군가한테 말할 수 있는 상담사나 이런 분들을 만나시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진행했던 이벤트 당첨자는 이렇고요. 왕 축하드려요. 당첨되신 분들은 커뮤니티 게시판에 가셔서 댓글 남겨주세요.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되세요. 당첨되신 분들은 제가 따로 메일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이벤트 참여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스타타임.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내려놓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내가 어떤 부분에 집착하고 있고 거기에 매달리고 있다는 거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내려놔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려놓는다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법이 있나요? 라는 질문. 내려놓는다는 거는 사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의 그 다음 단계에 속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내려놓는 게 어려운 거죠. 나를 사랑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내 자신을 보지 않고 자꾸 타인을 보기 때문이에요. 타인을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비교하고 평가하게 되죠. 단순히 내 기준에서예요. 그쵸?
어떤 사람의 노래가 마음에 드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온전히 내 기준이에요. 근데 내 기준에 맞춰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거기에 맞춰서 칭찬하거나 아니면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누가 나를 칭찬해 줬으면 좋겠고 누가 내가 하는 일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는 타인한테 자꾸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참 예쁘다. 왜 그렇게 말랐어? 어쩜 그렇게 피부가 하얘? 그것에 맞춰서 내 자신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어떠한 모습을 나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부분이 싫어지기 때문에. 내가 살이 쪄서 아니면 내가 너무 빼빼 말라서 내가 뭔가를 잘 하지 못해서 내가 예쁘지 않아서 어떠한 타인들의 기준에 맞춰진 말들을 내 자신으로 정의하고 그게 아닌 나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는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을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남한테 인정받아야만 인정되는 내가 아니라 그냥 모든 나의 면들이 그냥 나라는 거.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 내가 나임을 인정하는 거.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나임을 인정하는 거. 그게 되어야만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비평하고 평가하고 비난한다면 그거는 여러분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내부에 어떠한 결핍이 존재해서 여러분을 자꾸 비평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사실 누군가를 비난하는 그 말은 본인이 본인에게 했을 때 가장 치명적인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누가 여러분한테 외모적인 걸로 깎아내려요. 그거는 너 못생겼어 라는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상처를 쉽게 입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물질들은 그 가치가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든지 변해요. 그쵸? 내가 과거에 5,000원 주고 샀던 어떤 카드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절판이 돼버리면은 갑자기 프리미어가 돼가지고 50만원, 500만원이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잖아요. 유한한 것들에는 고유 가치라는 게 없어요. 그냥 시대가 그걸 누가 원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인스타에 사진도 엄청 막 여행 다니고 좋은 것들 막 자랑하고 이러한 것들만 올리는 그 단편적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삶과 자꾸 비교하고 나는 한심한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생각을 멈춰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떠한 물질적인 것들을 소유한 게 너무나 자랑거리라면은 반대로 그게 없는 나는 너무나 불행한 상태라는 거를 알아차려야만 해요. 나는 그게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걸 가져서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고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누군가한테 인정받아야만 내가 행복한 삶이라는 거를 타인에게 인정받아야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 있는 자체로 누군가한테 자랑하지 않아도 누군가한테 인정받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를 알아차린다는 거. 그거는 비교와 평가를 그만두고 누군가한테 인정받는 거를 내려놔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저는 그게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려면 비교, 평가, 그리고 누군가한테 반드시 어떠한 면에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거를 내려놓는 거. 남의 인정을 갈구하는 거를 그만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은 내가 집착하게 되는 거, 나한테 하등 쓸모도 없는데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나 이만큼 착하고 나 이만큼 예쁘고 나 이만큼 가진 사람이야 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서 들던 어떠한 욕심들이 자연스럽게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와 평가를 그만둬야 되는 필요가 반드시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내려놓으려면 1차적으로 비교와 평가를 한번 멈춰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들, 내가 어떤 것들을 자꾸 비교하고 어떤 것들을 자꾸 평가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끊어보신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내려놓는 것도.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오늘 수다 타임은 여기까지. 오늘도 봐주신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저는 또 만나기로 해요. 오늘도 좋은 꿈 꾸세요. 빠빠이.